가만히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은 이제 쉼이 아니라 이상한 공백처럼 느껴진다. 손은 저절로 무언가를 찾고, 눈은 허공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은 그 짧은 정적마저도 불안으로 해석한다.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이래도 되나? 지금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올라온다. 이 질문은 단순한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생산성의 윤리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도 아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층, 의식이 자기 자신과 접촉하는 방식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가를 습관이나 기술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침묵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마음의 구조로 탐색하려는 시도다. 1.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산만해. 집중력이 다 망가졌어. 핸드폰만 없으면 좀 나아질 텐데. 하지만 가만히 있지 못함은 단순히 집중력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 자극 없이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상태를 견디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다. 집중이 안 되는 사람도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위기 상황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 문제는 집중 능력이 아니라 자극이 사라졌을 때 남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다.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 떠오를까? 정리되지 않은 생각, 애매한 불안,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 과거의 장면, 비교와 후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같은 질문. 이것들은 크고 극적인 감정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고 애매하고 그래서 더 다루기 어려운 것들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기 싫은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마주치게 되는 그 미세한 것들을 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지루하고 심심할 때 큰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지루하고 심심하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뇌가 창의적인 활동을 원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엄청난 아이디어를 쏟아낼 준비가 되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회복을 주고 휴식을 주는 것이고 다시 일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시간인 것이다. 현대의 사람들에게 휴식이라는 것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 어떤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하고 활동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 휴식이 아니다. 뇌의 입장에서 볼 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말자. 2. 침묵이 불편해진 이유. 내면의 소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고요라고 상상한다. 하지만 실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고요보다 소음이 먼저 있다. 생각의 잔향, 감정의 미결 상태, 말로 정리되지 않은 기억들이 아무 자극이 없을 때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침묵은 휴식이 아니라 미처 처리되지 못한 내면의 데이터가 떠오르는 공간이 된다. 이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선다. 1. 그 소음을 천천히 듣기 시작한다. 2. 더 큰 외부 소음으로 덮어버린다. 현대 사회는 거의 모든 순간에 두 번째 선택지를 제공한다. 음악, 영상, 정보, 알림, 콘텐츠, 대화, 할 일. 이것들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내면의 소음을 잠시 덮어주는 흡음재처럼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조용한 상태, 불편한 상태라고 학습하게 된다. 침묵이 편안해지려면 내면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리는 침묵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 역설 때문에 우리는 점점 침묵에서 멀어지고 침묵은 점점 더 불편해진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변이 시끄러우면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된다. 혼자 있을 때 핸드폰을 해도 핸드폰의 소리를 듣게 된다. 그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런 소음이 들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근데 눈을 감고 고요하게 되면 비로소 나의 내면의 소리가 들리게 된다. 생각보다 시끄럽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나인 줄 알았는데
눈을 감고 고요하게 있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소리가 내면에서 들리게 된다. 애석하게도 그렇게 들리는 내면의 소리들은 그리 반가운 것들이 아닐 때가 많다. 외면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은 소리들이 많다. 만약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당신에게 고민이 있다고 불편한 말을 하면 어떤가? 조용히 하라고 무시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소리는 경청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내면의 소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진정 내가 내고 싶은 소리라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소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지루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에너지의 길을 잃은 상태다. 지루함은 오랫동안 부정적인 감정으로 취급되어 왔다. 마치 의욕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무언가 잘못된 상태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루함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에너지가 있는데 흐를 방향을 찾지 못한 상태에 가깝다. 아이들이 지루해할 때를 떠올려보자. 지루함은 종종 새로운 놀이, 상상, 질문의 시작점이다. 하지만 지금의 지루함은 다르다. 상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대신 바로 자극으로 이동한다. 왜일까? 지루함을 견디는 데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자기 내부로 향하는 주의다. 그런데 우리의 주의는 오랫동안 외부 자극에 최적화되어 왔다. 그래서 지루함이 생기면 내부로 내려가는 대신 자동으로 외부를 찾는다. 지루함은 본래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쓸까? 라는 질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 질문이 채 문장이 되기도 전에 스크롤이 시작된다. 지금 당장 지루함이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은지 적어보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면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어디로 놀러가고 싶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적어보자. 중요한 것은 해본 적이 없어야 하고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가만히 있음이 두려워진 이유 존재감이 외부에 고정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층으로 내려가 보자.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가장 깊은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이 외부 반응과 자극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메시지, 알림, 반응, 업데이트, 진행 중인 일, 생산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나는 지금 뭔가 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감각을 얻는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존재감은 급격히 희미해진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마치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쓸모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멍 때리면 불안해져요. 쉬고 있는데도 죄책감이 들어요. 이건 휴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조건화된 상태다. 나는 무언가를 할 때만 존재해도 된다. 나는 반응을 받을 때만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이 믿음이 깊을수록 가만히 있는 시간은 공백이 아니라 위협처럼 느껴진다. 특히 이 시대에는 SNS나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교 의식에 절어 있는 경우가 많다. 나 자신이 그 자체로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면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한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와 완전히 차단해야 함을 잊지 말자. 우리는 왜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을까? 과거에는 멈춤이 자연스러운 리듬 안에 있었다. 밤이 되면 어두워졌고, 이동에는 시간이 걸렸고, 소식은 기다려야 했고, 계절은 몸으로 느껴졌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빈칸이 있었다. 그 빈칸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생겼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는 멈추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언제든 연결되고, 언제든 소비할 수 있고, 언제든 반응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멈추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멈출 수 있는 내적 근육은 점점 약해진다. 가만히 있음은 본능이 아니다. 그것은 훈련되고 익숙해지고
안전하다고 느껴져야 가능한 상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멈춤 없이 살아왔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마음이 먼저 항의한다. 왜 아무것도 안 해? 이 시간에 이러고 있어도 돼?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항의는 적이 아니다. 그건 오랫동안 계속 움직여야 안전하다고 배운 마음의 습관이다. 6.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만남이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이나 멍 때리기를 현실 도피나 무의미한 시간 낭비로 오해한다. 하지만 진짜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만남이다. 나와의 만남. 아직 말로 되지 않은 감정과의 만남.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의 만남. 삶의 방향에 대한 미묘한 신호와의 만남. 그래서 침묵은 편안하기 전에 종종 어색하고 불편하고 낯설다. 마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침묵을 아무 일도 없는 상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일들이 움직이는 공간이다. 그 공간을 자꾸 피하면 그 일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더 깊은 곳으로 밀려날 뿐이다. 7. 가만히 있는 연습은 참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억지로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불편함을 참고 견뎌야 하나요? 아니다. 가만히 있음은 인내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접촉의 방식이다. 억지로 가만히 있으면 몸은 멈추지만 마음은 더 시끄러워진다. 중요한 건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멈춰 있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대하는가다. 가만히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면 그건 침묵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다. 8. 아주 작은 실천 침묵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법. 여기서는 거창한 명상이나 루틴을 제안하지 않겠다. 대신 아주 미세한 접근만 이야기하자. 1. 침묵을 목표로 만들지 않는다. 10분 멍 때리기 같은 목표는 오히려 침묵을 성과로 만든다. 그 순간 침묵은 다시 불안해진다. 이 감각 하나만 남긴다. 완전한 무자극이 아니라 숨의 감각, 발바닥의 감각, 창밖의 빛 중 하나만 부드럽게 둔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과잉을 덜어낸 상태에 가깝다. 3.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하려 하지 않는다. 정리하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한다. 그냥 이런 생각이 있네 하고 통과시키는 연습이 더 중요하다. 9.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건 삶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신호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남기고 싶다.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능력은 의지로 얻어지지 않는다. 충분히 쉬었을 때, 과도한 자기 비난이 줄었을 때, 내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나의 속도가 허용될 때 조금씩 돌아온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자신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자. 그건 고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쉼없이 버텨온 흔적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움직임 속에서만 자신을 증명해왔다. 그래서 멈춤은 사치가 되었고 침묵은 불안이 되었고 지루함은 적이 되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그건 아직 말로 되지 않은 삶의 신호를 들을 준비가 된 상태다. 아마도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것은 더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잠시 존재하는 법일지도 모른다. 내면 성찰을 위한 질문 7가지. 1. 내가 가장 가만히 있기 힘든 순간은 언제인가? 그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2. 침묵 속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3.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4. 가만히 있을 때 느끼는 불안은 어떤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가? 5. 최근에 자극 없이도 괜찮았던 순간이 있다면 그때의 조건은 무엇이었나? 6. 내 삶에서 침묵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였을까? 7. 만약 가만히 있음이 안전해진다면 내 삶의 리듬은 어떻게 달라질까?